자, 이제 이거 특이적 2차 방어에 대해서 특이적 방어 볼까? A라고 하는 항원이 우리 몸에 처음으로 들어왔어. 자, 이 장벽이 무너졌다라는 거야. 침투가 됐어. 내부 방어가 작동을 해. 이걸 누가 잡아먹는다? 대식이가 잡아먹는다. 그래서 대식세포에서 이걸 이렇게 먹어. 혹시나 모르니까 대식세포에 리소솜이라고 하는 애에 의해서 이게 분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하는 소기관이거든. 얘가 효소를 갖고 있어서 이걸 분해해. 이 분해된 항원 조각을 바깥으로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는 거야, 밖으로. 그러니까 대식세포는 이렇게 잡아먹는 식균작용을 해주고 이렇게 노출을 하는 역할도 해주는 거야, 항원 노출. 그럼 이 노출된 항원 조각을 이거 노란색으로 표현할게. 요게 보조 T림프구야. 얘가 대시가 노출한 이 정보를 읽어, 이 항원 정보를. 그래서 얘가 B림프구한테 갖다 주는 거야. 그럼 그 정보를 받은 B림프구 중에서 대부분 형질세포로 변해. 그래서 얘가 항체를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요거 침입한 요 날짜가 1월 1일에 침입을 했대. 그럼 항체는 좀 지나야 만들어지는 거야. 만들어지기까지 이런 식으로 기간이 조금 걸려. 그럼 그 사이 기간 동안에는 아픈 거지. 게다가 이 항체가 많이 만들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형질세포에서 만들어진 이 항체들이 혈액을 따라서 이렇게 감염된 장소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항체를 만들어 갖고 혈액으로 보내주면 혈액이 이렇게 쭉 운반을 시켜주는 거지, 감염된 장소로.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면역을 체액성 면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일부는 기억세포라고 하는 것으로 저장이 되는 거야, 기억세포. 그리고 얘는 얘한테만 정보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얘한테도 정보를 갖다 줘. 세포 독성 T림프구. 얘한테도 정보를 갖다 주는데, 갖다 주기 전에는 비활성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다가 얘가 정보를 딱 전달해 주면은 이 세포 독성 T림프구가 활성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무기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이 세포가 직접 가, 감염된 장소로. 그래서 병원체들을 제거시켜주고 감염된 세포들을 없애는 역할을 해. 세포가 직접 움직여. 그래서 이것을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세포성 면역. 세포가 직접 가는 거고, 이거는 항체를 혈액으로 보내주는 거. 이게 체액성 면역. 이렇게 해서 한 5, 6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이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병이 낫는 거야. 이거 이해됐냐? 얘가 또 들어왔어. 2차. (2월 1일) 날. 그럼 얘 또 2월 7일까지 아파야 되냐? 이 항체는 그때까지 남아있을까? 피가 없으면 우리 몸에서 없애. 그때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야. 미래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다고? 그럼 세포가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언제 감염될지 모르니까 다 갖고 있어? 아, 그때 와서 만들어. 자, 2차 침입 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봐. 요거. 2차 침입을 했어. 그러면 기억세포가
항원 A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고 있었지. 그러면 이 기억세포가 얼른 형질세포로 변해. 그래서 얘가 항체를 만드는 거야. 언제? 바로 다음날. 엄청 많이. 야, 이거 혹시 여기까지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요거 여기까지 나오게 할 수 있어? 요쯤까지. 살짝만 돌려줘. 됐어. 자, 봐. 기억세포가 빠르게 형질세포로 전환하여 다량의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 다시는 병에 안 걸리는 거야. 똑같은 애한테 또 안 당해. 이게 면역이 되었다는 표현이야. 그럼 또 일부는 제 또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이 세포는 기억되는 거야. 기억세포. 할 때 이해되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 2차 침입 시 식균작용은 일어나 안 일어나? 식균작용 일어나지. 이것도 가능한 거야. 일단 들어오면 얘는 가서 먹어. 발견되면 가서 먹어. 근데 먹고 있는데 벌써 항체들이 얘를 금방 오는 거지. 이거 먹고 있다가 그래 한참 있다 오잖아. 일주일 있다가 얘를 금방 오잖아. 그러니까 같이 제거시켜버리니까. 이해됐어? 이거 일어나는 거야. 감염성 질병 중에 바이러스성 질병에 얘가 있어. 얘 누군지 아냐? HIV 바이러스? 요거 에이즈 바이러스야.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후천적으로 면역력이 결핍돼서 여러 가지 증상이 동반돼서 사망하게 되는 질병, 걸리면 죽어. 얘는 누구를 제거하면 제 입장에서 살 확률이 높을까? 제 입장에서. 어? 아니야.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아니야. 아니야. 얘를 없애. 얘를 보조팀 누구를. 여기에 막에 특정한 단백질이 붙어 있는데 그걸 인식해. 아, 이놈이구나. 이놈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야. 똑똑하지 않냐? 얘를 그냥 놔둔다고 그럼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체액성, 세포성 다 일어나느냐? 그럼 얘네들 분리하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제거하는 거야. 이거를 다시 골라서. 뭐가? 빨리 썼어 죽인 이게 죽인 이해돼? 자, HIV가 들어오면 항체가 생겨 안 생겨? 왜 안 생겨? 생기지. 얘 이물질이잖아. 얘 먹어. 노출해. 여기 갖다가 줘. 항체 만들어줘. 근데 왜 치료가 안 돼? 얘 치료했잖아. A에 대한 항체가 생기지. 그거 없앴잖아. 얘 이물질이잖아. 생겨 안 생겨? 생겨. 근데 왜 이게 제거가 안 되냐고. 얘네들이 돌연변이를 일으켜요. 껍질 단백질을 세모나게 바꾼다. 야, 그럼 동그랗게 막단백질을 갖고 있었을 때 동그랗게 만들어진 항체가 같더니 그래. 그 중에 일부가 세모나게 바꿔버려. 그럼 이게 얘가 붙어 못 붙어? 못 붙잖아. 또 먹었어. 노출했어. 세모나게 만들어서 왔어. 붙었어. 옆에 있는 애가 또 바꿔. 저 바이러스가 RNA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고 RNA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 그래서 이 껍데기의 막단백질을 외피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저거를 제거할 수가 없대. 자꾸 뒷부기층 자꾸 만들어 보내주고 바꾸고 만들어 보내주고 바꾸고.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면역력이 떨어져. 얘들이 다 없어지거든. 책을 넘겨볼래? 82페이지 봐봐. 맨 왼쪽 구석에 그래프 하나 나오지. HIV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초기에는 이 바이러스의 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지?
왜? 우리가 얘가 들어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방어작용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다 못 없앴지. 크게 줄다가 점차 숫자가 증가하고 보조 트림프의 수가 감소한다. 초기에는 식균작용 등으로 인해서 HIV가 제거되다가 HIV가 보조 트림프의 증식하여 보조 트림프를 파괴하기 때문에 보조 트림프의 숫자가 쭉쭉쭉 줄어들어 한 10여 년 정도의 면역 잠복기 기간에 드러나게 되면 거기 보조 트림프가 이제 거의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야 얘네 때문에 나타나는 2차 방어 체계가 없다고? 그럼 1차 방어 체계로 우리 몸을 보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못 살겠지. 그러니까 면역력이 이거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못 갖춰주게 보조티를 다 없애버렸잖아. 그러니까 걸리면 죽는 거지. 지금 이제 좀 오래 살게 만들어주는 거. 기간을 좀 더 길게. 혈액에 의한 감염으로만 전파가 되는 거야. 공기 중에 의한 감염 전파는 없어. 혈액 접촉만 하지 않으면 돼. 그래서 예전에는 걸리면 막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막 AIDS에 걸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요즘은 인식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AIDS 환자들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 요즘. 본인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대. 아 진짜로. 검사해보면 양성으로 뜬다잖아. 자기도 몰랐다는 거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걸려있어. 조심해야 돼. 압수하면 돼, 안 돼? 된다니까. 그래서 그 면역 관련 질병에 이렇게 결핍 질병, 에이즈, 이 대표. 참 똑똑해. 바이러스 주제. 이걸 알겠다. 옛날에 얘네를 속였단 말이야. 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를 딱 소포에다가 딱 뒤에 가둬 놓고 이 막에다가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걸 이렇게 붙여놨다. 그리고 얘가 이 보조틴에 그리고 딱 달라붙어서 딱 파괴했더니 얘네들에는 항바이러스제가 나와갖고 다 죽였다고. 그것도 소문이 나갖고 저 가짜구나 라고 하면 또 안 돼. 얘는 이 안에 갖고 있는 유전물질이 참 대단한 거야. 자, 바이러스는 효소가 있어 없어? 바이러스 효소 없잖아. 이 있어. 역전사 효소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 얘들이 DNA에서 RNA를 가는 게 전사지. 그럼 역전사 효소는? 그래, RNA에서 DNA를 거꾸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쟤는. 우리 유전물질이 뭐야? DNA지. 얘는 RNA지. 지가 RNA 갖고 역전사 효소를 통해서 DNA를 만들어. 한 가닥 만들었지? 그걸 갖고 또 한 가닥을 만들어. 그래서 이중 가닥의 DNA를 만들어. 우리 DNA지? 이걸 여기다 쓱 넣어. 파괴되는 거지. 그럼 바이러스는 효소가 없다? 아닌 애도 있는 거야. 근데 시험 문제는 효소는 바이러스 효소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시험 문제 풀 때는 없는 거야. 알겠어? 엄청난 놈이야, 놈이.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 방법. 숙주를 제거하는 데. 이거에 걸린 사람들을 다 죽이면 바이러스는 함께 사라져요. 숙주가 제거가 되면 그 안에 살고 있는 바이러스는 사라져. 그럴 수가 없잖아.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조심하면서 살면 돼. 자, 다시 앞으로 와서 74페이지의 비특이적, 그 다음에 75페이지의 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한 해석을 했다. 이거 빈칸으로 이런 거 이렇게 빈칸으로 놓고 누군지 막 찾으라고 문제를 낸다. 이런 거 잘 봐도 이 그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래프를 좀 그려서 설명을 할 건데 이렇게 Y축은 항체의 농도고 이쪽은 이제 시간이야. 자, 이때 A 항원이 1차 침입. 쟤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잖아. 그러니까 항체가 만들어지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려. 그걸 잠복기라고 그래.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A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 나타난다. 이게 이 얘기야. 1차 면역.
시간이 지난 다음에 소량의 항체가 만들어진다. 이해됐어? 이때 또 들어왔어. 2차 이렇게 된대. 2차 면역 반응. 이건 왜 이렇게 됐니? 라고 물어본다. 1차 때 형성된 기억세포가 빠른 시간 안에 형질세포로 분화되어 다량의 항체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오케이? 이게 2차 면역이야. 자, 근데 그때 얘랑 같이 들어왔대. B랑. 근데 B는 처음 들어온 애야. 그럼 A의 2차 면역 반응으로 B를 없앨 수 있을까 없을까? 별도의 B에 대한 1차 반응이 또 일어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왜 이렇게 일어났어? 얘는 동그래요. 얘는 세모네요. 그럼 A가 들어오면 동그란 거 만들어갖고 없앴잖아. A가 들어왔으니까 동그란 걸 갖고 만들어서 없앴어. 근데 이걸 가지고는 세모난 걸 없앨 수가 없으니까 세모난 거를 만들기까지 또 시간이 또 걸려야 돼. 그러니까 처음 들어오면 잠복기, 처음 들어오면 잠복기, 두 번째 들어오면 잠복기 없이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항원을 제거하는 거야. 그래 볼 수 있겠어? 자, 요때 3차 또 들어왔어. A가. 항원 노출 횟수가 많아질수록 항체의 생성 속도는 더 증가하는 거야. 자, 근데 B랑 같이 들어왔대. 얘 2차야? 오케이. 어? 뭐야? 왜 1차야? 2차면 왜 2차인데 1차면이 나타나? 2차 침입하면 2차면이 나타났지? 이거 왜 그랬다 그랬어? 기억세포가 있어. 2차 침입했을 때 왜 안 됐어? 2차 면역이 왜 안 일어났어? 기억세포가 안 생긴 거라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여기는 1 구간, 여기는 2 구간. 1 구간에서는 A에 대한 기억세포가 형성이 됐니? 1 구간에서는 A에 대한 기억세포가 형성이 됐어? 그러니까 2차 들어왔을 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지. 여기. B에 대한 기억세포가 형성이 됐어? 안 됐어. 그래서 두 번째로 침투됐지만 1차 면역 반응이 또 나타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억세포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지금 우리 몸에 주사하잖아? 그럼 소아마비에 걸릴까 안 걸릴까? 안 걸려. 왜냐면 어렸을 때 우리가 소아마비 백신을 맞아갖고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대한 기억세포가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안 걸려요. 평생 가는 기억세포란 얘기예요. 안 생길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다고. 작년 겨울에 독감 백신 맞았어? 재작년에는? 그 전에는? 그게 없지. 코로나 전까지 맞았어. 전까지 맞았어? 매년 계속 백신 맞았어? 독감 백신? 아마도 그랬을 그래, 계속 맞아야 돼. 올 겨울에도 맞아야 돼. 왜? 작년에 만들었던 백신 속에 들어있었던 그 병원체의 종류하고 올해 유행하게 되는 독감 바이러스의 병원체의 종류가 다를 수 있거든. 소용없어. 이해됐어? 코로나 3번 걸린 사람이 있다니까? 아니, 한 번 걸리고 안 걸려야 되잖아. 또 걸리잖아. 종류가 다른 거야.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없어. 종류가 너무 많아갖고 다 못 만들어, 백신을. 독감은 몇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유행할 것으로 예상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백신을 많이 만들어내서 보급하는 거야. 3가 백신, 4가 백신.
3가 세종. 세 종류를 맞는 거. 4가 네종. 네 종류를 맞는 거. 뭐가 좋게? 네종. 4가 맞으면 독감에 안 걸려? 그리고 뭔가 돼 있어. 3가 맞으면 걸려? 항상 착하게 사는데 안 맞아도 안 걸리잖아. 3가 맞으면 안 걸려. 4가 맞아 걸려. 그럴 수도 있다고. 종류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해됐어? 그래프에 대한 해석 이런 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는 이런 것도 물어봐. 형질세포로 전환이 가능한 세포. 누가 형질세포로 바뀔 수 있는 거야? 형질. 어? 얘가 형질세포로 바뀔 수 있지. 오케이? 또 기형세포도 형질세포로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얘하고 얘는 형질세포로 바뀔 수 있다. 기형세포로 바뀔 수 있는 세포는 B림프가 기형세포로 바뀌는 거야. 절대로 형질세포가 기형세포가 되지 않아. 난 가르쳐줬어. 틀려갖고 오더라고. 형질세포는 절대 기형세포가 안 돼. B림프구만 기형세포가 되는 거고, 기형세포는 당연히 기형세포를 만들겠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요거. 여기서 항체의 농도가 줄었지. 왜 항체의 농도가 줄었을까? 형질세포 수가 줄어서 그래. 기억세포가 감소한 게 아니야. 항체를 만들던 형질세포의 수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항체의 농도도 떨어지는 거야. 병이 낫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그래프 아니면 요 그림 뭔가를 내겠지. 하나 찍어라. 그 필기하고 영상 잘 활용하고 있어? 안 보는구나. 나 여기 좀 다시 맞춰줘. 인공면역이라는 얘기. 인공면역. 이것도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무조건. 봐봐. 백신 주사. 백신 안에는 항원이 들어있다. 근데 저걸 왜 맞아? 병에 걸리는데 병원을 약화시킨 거야. 병원 특성을. 그래서 얘를 무독화시킨. 그러니까 독성을 무력화시킨 거야. 그런 항원이 들어있는 주사가 백신. 이걸 맞으면 얘가 생기는 거지. 기억세포. 자, 봐. 여기 봐. 이게 백신 주사야. 얘는 독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걸 맞아줌으로 인해서 이거 생기는 거야. 백신 맞으면 이거 생겨. 이거 기억세포. 진짜 독성 갖고 있는 놈이 들어왔을 때 백신 맞아서 생긴 얘가 이렇게 작동을 하니까, 그지? 병이 안 걸리는 거야. 그래서 예방이야, 예방. 혈청 주사가 있어. 이 안에는 항체가 들어있는 거야. 항체. 혈청 주사를 맞아 기억세포는 안 생겨. 치료하려고 가는 거야. 치료하려고. 그래서 타미플루야. 두 사람 있어. 얘는 병에 걸렸어. 얘는 안 걸렸어. 그럼 얘는 병에 안 걸리려고 뭐 주사를 맞는 거야? 이거 주사 맞는 거야.
그래서 얘가 기억세포를 만들게 해서 예방을 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 얘는 치료하려고 맞는 주사가 이 주사야. 그래서 치료가 됐어. 그럼 얘는 기억세포가 있어 없어? 얘는 이거 주사 맞고 기억세포가 생긴 거잖아. 얘는 기억세포가 있어 없어? 왜 없어? 있지. 병에 걸렸다는 얘기네. 병원체가 들어왔다는 얘기지. 그럼 병원체가 들어온 것 때문에 기억세포가 생긴 거야. 주사 맞고 생긴 건 아니고. 이해돼? 그래서 예방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거는 치료가 목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실험이 나올 거야. G를 이용해서. A라고 하는 애한테 X 항원으로 만든 백신을 주사. 그리고 시간이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쟤한테 X 항원을 주사하면 얘는 2차 면역이 일어날까? 1차 면역이 일어날까? 맞춰봐. 백신 맞았다고? 그럼 백신을 맞았다라는 얘기는 항원 X로 인해서 기억세포를 만들었겠네. 물론 정상적이니까. 항원이 들어왔잖아. 그럼 기억세포가 원래 작동을 하기 때문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야. 됐지? B한테 혈청을 꺼내서 주사해. 그래서 4개월이 지나고 나서 얘한테 X항을 넣으면 B는 어떻게 될까? (2차 면역, 1차 면역) 1번, 2번? 1번? 혈청 2번? 피 뽑아서 넣는 거예요? 혈청 유사죠. 이게 항체입니다. 기억세포. 기억세포 생겨 안 생겨? 안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들어오면 1차, 2차. 1차? 모르지. 야, B가 옛날에 X라고 하는 놈이 들어왔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 단서 조건을 잘 보라는 얘기야. 단서 조건. B는 A와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B는 한 번도 X에 노출된 경험이 없는 쥐야. 그럼 혈청 주사를 맞았어. 기억세포는 안 생겨. 그래. 들어왔던 경험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들어온 거야? 처음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되겠지. 1차 면역이 일어날 거란 얘기야. 그래서 단서 같은 거. 이 실험 문제는 한번 단서 잘 봐야 돼. C한테 요거를 넣어줘. 기억세포를. 그리고 4개월이 지나고 쟤한테 X 항원을 넣었어. 어떻게 되게? 기억세포를 주사했어. 1번? 2번? 1번이야? 진짜로?
기억세포는 누가 만든 건데? 제게 아니니까 이 기억세포를 누가 만들었어? A A가. 누구한테 넣어줬다고? C. C한테. 다른 개체잖아. 그럼 쟤는 어떻게 하겠어? 없어요? 없애지. 아 처음 들어온 적이 있어. 몰라요. 모르잖아. 그럼 뭘 하라고? 단서를 잘 보라고. 단서를 알겠냐? A와 C는 유전적으로 똑같고 C는 X에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대. 이 단서 조건, 이 단서 이거 유전적으로 똑같다는 얘기네. 비록 A가 만든 거지만 C도 이거 내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한다는 뜻이야. 유전적으로 똑같다는 얘기. 그러면 여기서 기억세포를 넣어주면 내 거구나. 뭐 처음 들어오는지 뭐 두 번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를 하겠지. 이해돼? A와 C는 유전적으로 달러. C는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어. 야, 이런 단서가 있으면 어떡할 거야? 이게 유전적으로 다르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아까 들어온 기억세포를 없애버린다고. 그럼 처음 들어온 거잖아. 단서 조건이 이렇게 되면 답이 바뀌어. 그러니까 뭘 집어넣는 건지, 유전적으로 동일한지 다른지 이런 차이점을 잘 주어진 제시문에서 찾아야 된다고. 얘한테 X를 넣었어. 얘한테는 기획을 넣어주고 얘한테는 니은을 주사했어. X함을 그 다음에 넣었어. 해석해봐. 뭘 넣은 거야? A에서 꺼내갖고 B한테는 뭘 준 거고 C한테는 뭘 준 거야? 얘는 기억세포를 준 거야. 얘는 혈청유사. 얘한테는 요거로 만들어낸 기억세포를 준 거고 혈청을 꺼내서 얘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X항을 집어넣었을 때 항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2차 면역이 나타나는 건지 1차 면역이 나타나는 건지를 통해서 도대체 이게 누군지 맞춰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의 단서 조건은 뭐야? A, B, C는 유전적으로 똑같고 항원 X에 노출된 경험이 없다. 그게 단서 조건이야. 그거 잘 봐야 돼. 그래서 문제의 패턴이 이런 유형의 문제. 내가 꼭 조심해야 돼. 알려줄 거야. 혈청 주사에는 세포들은 존재하지 않아. 세포는 없어요. 혈액에서 혈구를 뺀 게 혈장. 응고물질까지 빼버리면 혈청. 쉽게 얘기하면 혈장과 혈청은 같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 물질 차이로 인해서인데 뭐는 똑같은 거냐면 혈장이든 혈청이든 세포는 없다라는 거야. 근데 자꾸 혈청 주사를 집어넣더니 그 안에는 기억세포가 들어있다. 막 이런 식으로 잘못된 보기를 많이 낸다고. 있어 없어? 없는 거요. 이거는 혈청 주사에는 절대로 세포는 없어. 이런 거 조심하라고. 됐냐? 필요하면 필수. 인공면역. 단서 조건들 잘 봐야 돼.
걸려요? 다 끝났어. 75쪽 봐. 특이적 면역 반응 봤어? 그 중간에 그 각각의 세포들을 기호로 바꾼 다음에 문제를 낼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림프구의 생성과 분화 이것도 정리 한번 했다. 넘기시오. 82페이지 면역 반응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 이렇게 중간에 그래프 딱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지. 처음 침입했을 때에는 잠복기 기간을 거친 후 항체가 생성이 된다. 2차 침입 시에는 정상적이라면은 기억세포가 만들어졌고 그러면 뭐가 안 생겨? 잠복기 없이 항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프 잘 봐야 돼. 1차 면역, 2차 면역. 항체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1차 면역이든 2차 면역이든 일어났지. 1차 면역이든 2차 면역이든 일어난 거잖아. 항체가 만들어져갖고 이렇게 하고 몸을 방어한 거니까.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주고 체액성 면역이 일어났다. 맞아? 아, 지금 항체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체액성 면역이 일어난 거지. 체액성 면역이 일어났냐? 아, 당연히 일어난 거지. 말뜻 이해됐어? 체액성 면역은 항체가 만들어져서 방어하는 면역을 체액성 면역이기 때문에 1차든 2차든 다 체액성 면역이 일어난 거야. 아까 그 구간 설명해 줄 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1번 구간이라고 하고 또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여기서는 체액성 면역이 일어났어? 당연히 일어났지. 항체가 만들어져갖고 몸을 보호했으니까. 그런 식의 보기가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거기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하는 거, 자 거기 봐봐. 혈청주사를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거 봐봐. 혈청주사를 넣었지.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지? 그리고 X가 들어왔잖아. 처음 들어왔으니까 1차 면역이 일어난 거. 기억세포를 주사했던 애한테 X 주사니까 이렇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된 거고. 그래서 거기 A에서 꺼낸 그 두 가지 물질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면역 반응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밑에 이제 그 백신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자, 이제 면역 관련 질병이 있다. 알레르기, 특정 항원에 대한 면역계가 예민하게 반응을 나타내는 질환이다. 근데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유도하는 물질이 처음 들어왔을 때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 OX, X. 두 번째 들어왔을 때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 거 놓치지 말고. 91쪽을 한번 볼래? 91쪽에 299번을 한번 봐봐. 거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냈지? 자, 그 뚱뚱한 A가 B만 세포야. 그 전에 물질이 들어왔었어, B가. 자, B가 처음에 들어와갖고 그 비만 세포 A의 막에 붙어있는 항체가 1차 침입했을 때 만들어진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게 비만 세포 막에 붙어있다가 항원 B가 있지? 그게 2차 침입이야. 뭐 재차 침입, 재침입, 2차 침입. 그러면 그 항원이 1차 때 만들어진 비만 세포 막에 붙어있는 항체가 딱 붙어버려. 그럼 그 비만 세포가 갖고 있었던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막 나와. 막 두드러기 증상 나타나고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재채기 나오고 막 콧물 나오고 이러한 과도한 면역체계가 이게 바로 알레르기 증상이다라는 거야. 기억, A는 비만 세포 맞아. B는 처음으로 침입한 항원이다. 아니야. 재차 침입한 거야. 화학물질 C는 히스타민이다. 그래. 화학물질 C는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한다. 기억, 디귿, 리을. 답은 5번. 그 정도만.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서 또 하나의 질병, 자가면역 질환. 자가면역? 이게 뭐냐면 내가 내 거를 구분할 수 있다라 그랬지. 근데 내 거를 가서 파괴시킨단 말이야. 면역세포가. 그래서 나타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야. 또 하나 있어. 제1형 당뇨. 제1형 당뇨는 뭐야? 베타세포가 파괴가 돼서 인슐린이 안 나오는 거지. 우리 면역세포가 그 베타세포를 파괴해. 그러니까 인슐린이 안 만드는, 못 만드는 거야.
그것도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예요. 내 거는 안 없애야 돼. 오인해서 없애는 거지. 면역계가 자기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나 조직을 항원으로 인식하여 공격함으로써 나타난다. 그 다음에 면역 결핍 에이즈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자 다음 시간에 혈액형 정리를 하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 이거 좀 꺼줘. 오픈.